이제 새벽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된 밤입니다. 잠 못 이루는 자여, 격이 없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자 합니다. 라군나의 제일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코폴라의 초대장에서 말한 곳이 아마 여기겠지. 이번 초대를 통해 당신이 몬텔리 가문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접대 중에 있었던 작은 실수를 만회하고 바로잡아 당신과 몬텔리 가문 간의 두터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몬텔리의 이름으로 저희의 맹우를 언제나 형제,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라군나의 제일 자유로운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코폴라 몬텔리 드림. 아, 그럼 그렇지. 이 초대 방식 익숙하다 했는데 역시 또 몬텔리 가문이네. 그 사람이라면 너한테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그 나쁜 사제가 그 사람을 근데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하려나? 근데 요즘 뭐? 그럴 거면 아예 말을 하지도 말라고. 그럼 이번 초대는 너한테 맡길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내 위치를 바로 찾아 초대장을 보내는 걸 보면 이 코폴라 몬텔리란 사람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어. 이제서야 정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미안하네. 검은 해안에서 온 귀중한 손님이자 카니발의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 몬텔리를 도와 억울함을 벗게 한 친구요. 약속대로 와줘서 고맙네. 그럼 내 소개부터 하지. 난 코폴라 몬텔리, 카를로타의 숙부이자 조부의 친아들이고 차기 가주라네. 이런 사람이 이 시간에 날 만나자고 하다니 정말 단지 고마워서 초대한 걸까?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물론이지. 초대장에 적힌 대로니 그 점은 날 믿어주게.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문을 배신한 자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함정에 빠진 나도 구출되지 못했겠지. 이미 카를로타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겠지만 나도 직접 인사를 하고 싶었네. 아쉽게도 붙잡은 배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서인지 깊은 곳에 숨은 대화가 좀처럼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네. 범위를 조금 좁힐 수 있겠군. 라군나에서 몬텔리의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아. 수도회, 피살리아, 심지어 새로 나타난 잔송회까지. 누군가가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퇴장하게 될까 걱정이네. 어쩌면 배신자의 등장은 경고일지도 몰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하려면 가문 밖에서 카드를 찾아야 하네. 자네와 카를로타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이야.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지. 카를로타는 내가 아끼는 가족이고 소중한 존재일세. 그건 말할 것도 없어. 하지만 카를로타는 아버지께서 입양한 반개에 불과하네. 규칙에 따르면 가문을 대표해 검은 해안과 협상을 해야 할 사람은 진정한 계승자인 나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 계획대로 가문이 이득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만회해야 할 작은 실수네. 검은 해안의 리더가 자네를 리나시타로 보낸 건 분명 그만의 계획이 있어서일 거야. 그게 무엇이든 나에게도 알려주게.
난 카를로타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네. 물론 선택은 자네의 몫이지. 다만 자기가 주인 나의 권위에 도전하진 말게. 내가 친구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야. 만약 자네가 나의 편에 설 수 없다면 우리 몬텔리 가문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주게. 그게 아니라면 날 믿어주게. 자네의 실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몬텔리 가문과 적이 되고 싶진 않겠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방관자로 남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순간 그에 맞는 규칙에 따라야 하니까. 정확히는 내 규칙 말일세. 일리는 있지만 규칙이란 게 꼭 그렇게 고정된 건 아니잖아? 이 시간까지 숙부랑 방랑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게임이라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나 봐? 좀 늦었구나. 얘기는 방금 다 끝났다. 어쩔 수 없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랑자는 나랑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숙부한테 불려온 거거든. 얘기는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먼저 가도 괜찮겠지? 카를로타, 넌 잠시 남아있어. 당부할 일이 있다. 접선 거점에서 만나. 눈 조심하고. 총은 아주 유용하지.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총을 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야. 나도 알아, 숙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졌는지 난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내 소유가 아닌 물건에 욕심내지도 않고. 검은 해안, 카니발. 내 원칙은 오직 하나뿐이야. 이게 몬텔리에게 정말로 유리한 것인가? 이익이 되고 가죽께서 분부한 일이라면 난 그게 뭐든 완수해낼 거야. 반대로 가문의 이익과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거고. 그래. 방금 그 말을 절대 잊지 말거라. 근데 숙부, 혹시 베넷 얘기 들었어? 관리하던 재물을 훔치고 가문을 배신한 중죄를 저지른 금고 화물 관리원 말인가? 그 자는 왜 나한테 관리 불찰의 책임이라도 물을 건가? 아니, 그냥 아랫사람들이 얘기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몬텔리 가문 내부의 게임판에 말려들다니. 내가 배신자를 잡아서, 아니, 모든 건 내가 카니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을 거야. 카를로타가 눈을 조심하라고 한 건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라는 소리였을 거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용히 다니자. 카를로타는 아직이고, 일단 여기서 좀 기다리자.
젊은이, 불 좀 빌려주겠나? 그렇군. 시간은 있는데 필수가 없게 됐군 그래. 우리 손녀가 라군나에 비는 불운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진짜인 것 같구만. 아까부터 계속 이 그림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아, 자네도 이 그림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나 보내려는 건가? 투자자의 본능이라고 하지.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보면 자연히 관심이 가서 말이네. 몬텔리 가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라네. 몬텔리 거리에서는 장르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항상 새로운 그림을 볼 수 있지. 그러니 예술에 대한 지식이 높든 낮든 언제든 걸음을 멈춰 감상을 할 수 있는 거라네. 비록 잠깐 발이 묶여 같은 그림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금처럼 말일세. 세간에선 작품에서 자기 자신을 엿볼 수 있다고들 하지. 같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자네의 느낌을 공유해 줄 수 있겠나? 자네가 느끼기에 이 그림은 어떤 것 같은가? 확실히 창작자의 의도는 화폭 안에도 화폭 밖에도 있네. 나도 자네와 거의 같은 인상을 받았다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래의 특성을 억누른 작은 조각 하나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군. 어쩌면 처음부터 창작자는 그 차이점이 마음에 든 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미 획득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가 가져다준 불확실성을 맞이해 스스로 변화하면서 자신만의 출구를 찾는 것이라네. 그 아이가 제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쇠락의 영광, 인상파 화가 파솔리의 신작. 이 그림에 관심 있어? 그렇구나. 오는 길에 그 짜증나는 눈을 따돌리기 바빴거든. 너무 오래 기다렸을까 걱정했는데 시간 때울 일을 찾았을 줄은 몰랐네. 비를 피한다라. 몬텔리 구역의 화랑과 예술센터는 가까운 곳에 있어. 투자자나 감정가들이 여기서 시세나 의견을 주고받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아무튼 감시당하지 않았으면 됐어. 라군나의 비 오는 날은 예상 밖의 상황이 쉽게 찾아오거든. 시간 낭비 정도야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러내놓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너도 지금 엄청 곤혹스럽겠네.
몬탈리가 걷는 길에 항상 승리와 찬사만 가득한 건 아냐. 쓰라린 핏값도 있지. 차기 가주로서 숙부가 걱정해야 할 일은 아주 많아. 어쩌면 너를 찾은 것도 내가 조부님의 지시에 따라 너랑 접촉하고 카니발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움직인 게 숙부한테는 약간 걱정돼서 그런 걸지도 몰라. 사실 생각해 본 적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 현재 방안은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어. 가주로서 조부님이 내린 판단이 가장 정확한 거야. 하지만 지금 깊은 곳에 숨어있던 대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최근 들어 협력 업체들이 연이어 가문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했어.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더 좋은 판매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마침 이때 금고에서 베넷이란 관리원이 자기가 담당하던 화물을 훔치고 몰래 팔아치운다는 소식이 터졌어. 듣기론 화물을 들고 도망가려다 잔상의 습격을 받아 성 밖에서 죽었다고 해. 직접 베넷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데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일을 벌일 사람 같진 않았거든. 게다가 베넷이 죽은 날 밤 그 사람이 내 단말기로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 펼쳐진 시집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3마디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지.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40개의 겨울이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공격한다. 행성 우회전 2바퀴 반. 구체적인 뜻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안에 반드시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었던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단서들을 봐서 베넷이 바로 그 대어를 찾는 돌파구일 거야. 하지만 이번 배신자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 몬텔리는 라군나에서 해방을 이끄는 하나의 깃발일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우산이기도 해. 금고는 몬텔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 부패는 가문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라군나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고 우리가 어렵게 깨트린 독점과 폐쇄를 불러올 수도 있어. 어느 구성원의 맹세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근데 넌 달라. 우리와 관련 없는 외부인이자 나랑 같이 최초의 배신자를 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난 널 완전히 믿고 있어. 게임판에 들어온 자만이 간섭할 자격이 있다. 숙부의 말이 날 일깨워줬어. 몬텔리 가문 내부에 간섭하려면 그만한 입장과 이유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번 심층 조사를 위해 널 위한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봤어. 캐츠아이. 내가 추천한 심사 단계의 임시 가문 구성원이야. 하지만 이걸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구성원의 이익에 피해를 주진 않았잖아. 단지 규칙을 좀 이용한 것뿐이야. 가문에서 누군가 특수한 일을 처리할 때는 코드명으로 부르거든. 그리고 코드명과 부합하는 물건도 지니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오팔이야. 오팔이 추천한 캐츠아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 그리고 너, 네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어? 정말 감나가는 캐츠아이 스톤을 닮았거든. 그래서 캐츠아이, 나랑 같이 가문의 배신자를 잡고 숨어있는 위기를 막지 않겠어?
몬텔리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걸 알고 있지만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라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하고 꾸밈 없는 나를 보고 싶단 말이야? 알겠어. 고려해볼게. 내 부하가 베넷의 집 주소를 보냈어. 베넷의 시체는 이미 찾았지만 단말기와 훔친 화물은 아직 못 찾았고. 우리가 한 발 늦은 모양이네.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은 세이지와 에이콘, 숙부 쪽 사람이야. 맞아. 구성원끼리는 코드명으로 인사하거든. 가끔은 자기 편 사람을 이제부턴 만나는 가문 구성원의 코드명을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금고에 관한 일은 숙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화물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것도 말이 안 되진 않아. 괜히 눈에 띄고 싶진 않은데. 소식을 알아보려고? 두 사람은 숙부를 따른 지 꽤 오래돼서 가문에선 큰형님이나 다름없어. 저 두 사람은 마거리트에서 자주 회식을 하곤 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술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좋은 술 얘기를 한다. 어? 널 부르는데? 우리 둘 다 불렀잖아.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도. 일단 드러나 볼까? 코드명도 알고 사람도 알아보는 걸 보니 가문 사람은 맞는 것 같고. 넌 뭐야? 캐츠아이? 들은 적 없는데. 뭐 카니발 후에 새로 가입한 신입이겠지. 그래. 무슨 일로 찾아온 건데? 여기 일이 끝나면 마거리트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있거든. 아, 마거리트 패밀리 레스토랑 말씀이시죠? 피자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죠. 저도 가문의 형제들이랑 자주 가거든요. 그치? 임무 수행할 때는 다들 거기 가서 푸짐하게 먹거든. 사람도 많으니까 얘기 나누기도 편하고. 맞아요. 저번에 마거리트에서 들었는데 금고에서 자기가 관리하던 재물을 훔친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이미 소문이 쫙 퍼졌으니까 비밀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지. 뒤쪽에 있는 집 봤어? 거기가 그 사람 집이야. 그래서 우리 둘이 조사하러 온 거고.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마 못 찾겠지. 훔친 놈이 바보도 아니고 벌써 다 팔아치웠을 거야. 그리고 위에서 조사하는데 사람도 얼마 안 보냈고. 기록 따라 하나하나 찾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어. 위에 계신 분은 조부님의 아들이니 그분만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일이 우리한테 알려주실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윗분 생각은 굳이 캐묻지 않는다.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잘한다. 맞아. 만약 뭐라도 발견하면 유심히 살펴봐봐. 또 알아? 너한테도 기회가 될지. 신입은
많이 경험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도 숙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최근 가문에서 일어난 일들은 크든 작든 모두 금고와 관련이 있어. 숙부가 차기 가주 자리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모든 화물을 찾아서 전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너랑 숙부가 만났던 자유광장은 내 부하가 알아낸 바로는 베넷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곳과 가까워. 어젯밤도 그 근처까지 조사하다가 너와 숙부를 만난 거거든. 나중에 숙부에게 베넷 얘기도 꺼내봤지만 숙부의 반응에 수상한 점은 없었고 베넷과 관계가 있을 이유도 없었어. 베넷의 집도 방금 수사해봤지만 숙부 쪽 사람 말처럼 아무것도 못 찾았고 화물 같은 건커녕 큰 물건이 쌓여있거나 옮겨진 흔적도 없었어. 금고에서 일하는 청년이 사는 평범한 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예전에 베넷에 관해 알아본 적 있어. 야심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협력업체에서 제기한 차익마저 망설임 없이 거절하고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몬텔리 가문은 영원히 함께 부와 기회를 나누고자 해. 라군나에서 성과를 거두길 갈망하고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을 환영하지. 단지 이익 때문이라면 베넷이 가문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많은 정보와 단서가 필요한 거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쉿, 움직이지 마. 저기 회색 비둘기 같은 남자 보여? 따라가자. 핫. 하. 핫. 하. 핫. 거긴 막다른 곳이야.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역시 나이를 먹으니 젊은 사람을 못 이기는구만. 난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계속 쫓아오다니. 몬텔리 사람들도 점점 막무가내로군. 몬텔리 사람보다 몬텔리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없을 거야. 설령 지금은 몬텔리의 일원이 아닐지라도. 맞지, 덩컨? 정말 귀찮군. 넌 말이야, 기억력이 좋아서 문제야. 가문의 이름 높은 분들이 아닌 나 같은 하찮은 놈들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난 그 비 오는 날 밤을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비를 맞은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미안하지만 난 기억되고 싶지 않아. 몬텔리라는 성은 이미 버린 지 오래야. 난 더 이상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고. 가문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길엔 즐거움도 많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지. 그리고 지금은 피곤함만 남게 됐어. 떠나간 사람이 왜 다시 돌아온 걸까요?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이야. 네가 서 있는 곳은 베넷의 집 입구 바로 맞은편이고 옷자락에는 빗물에 젖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한참 동안 관찰하고 있던 거겠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뭘 찾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 가문의 유일한 친구에게 소리 없이 표현한 애도와 이익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친구의 어리석음에 대한 원망? 이 바보의 비참한 결말을 이해하고 훔친 물건을 찾아 난 녀석한테 가문을 떠나자고 진작에 말했어. 라군나의 게임판 위에서 몬텔에게 주어진 결말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지.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거나 빈털터리 신사로 판을 떠나거나. 몬텔리 가문의 사람들은 누구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기회가 있지.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 가족, 사랑, 신념, 한계, 심지어는 목숨이 될 수도 있어. 베넷은 틀림없이 야심과 이익을 쫓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변화는 계획을 필요로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항상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리스크가 없는 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몬텔리가 현존하는 규칙을 깨버리고 변혁을 가져오는 개척자가 된다면 우리가 맞이할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 가문의 결속은 혼자서는 저항할 수 없는 비바람을 이겨내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모든 몬텔리 사람들은 결속과 동시에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가지게 되지. 네가 떠난 사실이 가장 좋은 증거 아닌가? 사실 베넷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있어. 그 사람의 단말기나 도난당한 화물은 행방이 묘연하거든. 베넷의 시신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넌 베넷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찾아낼 수도 있겠지. 게다가 그럼 스칼렛 벨벳을 찾아가서 물어봐. 라군나 성에 있는 평민으로 구성된 자유단체의 두목이야. 녀석들은 베넷과 자주 접촉했으니까 베넷이 물건을 훔쳤다면 녀석들이 작물을 처분하는 걸 도왔을 가능성이 제일 커. 다만 지금은 가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쪽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상대해 줄지도 장담할 수 없어. 상관없어. 말이 나왔으니 시도라도 해봐야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자, 라군나에서 소식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곳으로 가자. 헉! 바람처럼 바로 여기야. 본인은 여기 없겠지만 여기서 그쪽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군나의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은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거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만든 술로 전달하는 비밀 메시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 쓴 아몬드와 민트 잎을 베이스로 한 술은 보통 죽음과 위기를 뜻해. 이런 기본적인 신호 외에도 특별한 거래에는 자신들만의 더 비밀스러운 신호가 있어. 맞아. 여긴 성 안에서 특별한 조건도 소속도 없는 소통 구역이니까. 지금은 가문과 스칼렛 벨벳의 관계 때문에 그쪽 사람의 위치를 직접 찾아내기는 어려워. 하지만 스칼렛 벨벳이 접견인을 배치해뒀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메시지가 담긴 술을 주문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떠보면 스칼렛 벨벳의 연락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란 거지.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스칼렛 벨벳 리본 한 잔 부탁할게. 스칼렛 벨벳이라 아주 특별한 술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계신 사람도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체리 와인, 위스키, 방울 토마토까지? 이 차는 복수라는 뜻인가? 블러드 오렌지와 진, 흔치 않은 조합인데? 새로운 소재가 되겠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수수께끼로 대답한다라. 보통은 알려줄 수 없다. 난 숫자를 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밀 메시지의 해법은 늘 비슷해. 바란다면 똑같은 술 한 잔이나 심지어는 같은 세트. 여기서 비밀 메시지를 오늘 바텐더가 언제 출근했는지 알아? 고마워. 드디어 왔군. 사실 당신들이 올 때부터 난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지. 당신들이 이 술을 들고 있다는 건 어떤 옷차림이나 기품이 범상치 피차 정보를 교환하러 온 건데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난 몬텔리 가문과 합작할 수 있는 정보인이 될 거야. 자, 얼마든지 내 실력을 시험해봐. 몬텔리 가문의 물론 이 문제는 당신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내가 알고 있는 사흘 후 같은 시간에 골든 만보 한 잔 주문하고. 뛰어볼까? 원시적인 충동이 밀려오는 하지만 이 호박색 액체는 아니 어머 몬텔리 피살리 가자. 뛰어볼까? 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까 술에 불만이라도 있으신지? 정말 똑똑해. 역시 스칼렛 벨벳의 비밀 연락원다워. 모든 술은 네가 직접 만들고 모든 비밀 메시지도 너를 통해 전달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술은 저한테 돌아왔군요. 규칙에 따르면 접선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 앉아서 찬찬히 이야기. 관계도 박살이 났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소문이 있었거든. 스칼렛 벨벳이 협력하지. 아니, 그렇다면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베넷은 얼마 뭐라고요? 베넷이 죽었다고요?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군요. 몬텔리를 계속 믿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넷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해질녘에 바람 부는 물가에서 만나시죠. 단말기는 초대 수자께서 수호신으로부터 하사받아 리나시타에 가져온 성물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은 모두 사적으로 만든 위조품이 아닙니까? 인자하신 수자께서는 당신들이 위조품을 만든 죄조차 묻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저희가 압수하는데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도회에 단말기 착용 허가를 몇 번이고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잖아. 심지어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발급 권한은 너희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가문 쪽에서도 얻지 못하게 됐어.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왜 너희한테 넘겨줘야 되지? 성물과 수호신의 축복에 대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단말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도회의 판단입니다. 당신들이 불을 우리에게 넘기고 천국을 쌓는 벽돌로 삼는다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려 한다면 당신들을 참회원으로 보내 수도회와 수도회 사람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우선 스칼렛 벨벳 날 알아보겠어? 누가 세장 속의 새일까? 누군가 했더니 몬텔레 가문의 둘째 아가씨와 올해 월계관을 쟁취한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저라면 이 시기에 수도회와 수호신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나서진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야 할까요? 사적인 단말기 거래는 계율 위반입니다. 다 우리가 제값을 치르고 산 거야. 가져가. 그때 당신들과 거래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위조품을 제작했다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면 불쌍한 둘째 아가씨. 가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겨우 몇 마디 말로 나와 가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라면 어림도 없어. 게다가 내가 너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도 거래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건 수호신과 수자께서 선양한 이념이기도 하잖아. 이전 거래자가 계속하든 어때? 당신은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 나라면 벌써 참회원에 가서 참회할 텐데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죄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거든. 당신 몬텔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에게 짓밟히고 우리 통제를 받는 날 반드시 울면서 수호신의 용서를 빌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수도회의 손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만 가자! 엠리스라는 바텐더한테 들었어. 방금 우리를 도와준 건 알겠지만 알다시피 엠리스 말로는 베넷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협력을 끄는 게 너희 쪽이란 건 사실이잖아. 지금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단말기뿐만 아니라 주얼리 세트 거기다가 오늘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보름 동안 내 눈앞에 우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맞아. 가문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타나서 금고일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그 성직자의 말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우리 가문의 기본 이념이라면 너희 조부야 그 이념을 지키겠지만 결국 늙어갈 거고 코폴라는 앞으로 다시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몬텔리 가문을 믿을 수 있을까? 어쨌든 난 먼저 독점을 깨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거래를 했던 몬텔리 가문이 숙부와 조부님을 찾아가서 됐어. 애초에 너희 가문 내부의 일인데 내가 맞다. 엠리스 말로는 확실히 상황 판단은 할 줄 아는구나.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거든. 심지어 장모를 처분했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봤다고. 베넷은 시가에 빠삭한 사람. 가끔은 거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뒷산에서 잠깐 하룻밤 쉬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녀석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땐 거기 꽤 오래 머물렀어.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 그렇다면 베넷의 임시 쉼터로 가보려고. 당연하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입구가 있어. 조심해. 잿더미에서 피어나.
써볼까? 타올라 빛깔! 신성한 칼날! 만물공예! 사람이 활동하고 머문 흔적이 있긴 한데 좀 어수선해 보여. 각자 스캔 모듈을 이용해 주변을 조사해보고 뭔가 딱히 희귀한 물건들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생활에 필요한 것. 그렇긴 한데 내가 시집에 있던 구절 3개 기억나? 그날 폭풍우 속에 당신의 두 눈이 나의 길을 안내하였다. 그림 속의 여자는 빛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의 비밀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음은 이 오래된 책을 살펴보자. 책의 내용은 겨울의 도감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MLCL 190468? 틀림없어. 베넷은 관리원이었으니까 알파벳 4개라면 금고에서 잠깐만. 카를로타, 그 뭐냐, 전에 그건 알 것 없어. 근데 찬상이 공격을 받아서 훼손이 심각해. 알겠어. 그렇게 빨리? 직접 살펴보지도 않고. 걱정 마. 나중에 정식 결과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일단 단말기 복구의 진척 상황을 보러 몬텔. 그거 알아? 그럼 다행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걸로 또 다른 의혹이 가장 높은 권한 등급의 자유광장. 그동안 이 모든 사건과 하지만 진짜 숙부가 범인이라면 이제 이 번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확인하면 돼. 한번 가보죠.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베넷의 단말기에 대략적인 복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 둘째 아가씨, 전에 아가씨 대신 전달한다는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기초적인 복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훼손이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복구할 가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복구... 좋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맞아. 그날 밤 내가 조사했던 곳이기. 그리고 그 부두는 숙부의 개인 그래. 시간이 된다면 다만 위치가 너무 어쩌면 그 번호가 일단 날 따라와. 하지만 금고의 변동 사항에 날 따라와.
핵심 데이터 부품은 이미 분리됐고 금고에 남아있는 이게 바로 베넷이 죽기 전에 나한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야. 금고에 있는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리나시타의 단말기는 수도회에 의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처럼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아. 좁은 제등형 단말기는 우리 가문이 일반 단말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계량형 단말기야. 겉보기에는 수공예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몬텔리가 개발한 기술 모듈을 탑재하고 있지. 스칼렛 벨벳 말처럼 우린 그동안 예술품 거래 말고도 단말기를 몬텔리는 수도회의 독점을 무너뜨렸어. 우린 그리고 수도회는 이런 비밀 거래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 때문에 우리와는 아슬아슬하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단말기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는 건 그 어떤 가문 구성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야. 숙부의 목적은 아니, 지금은 이런 카렐로타, 숙부 먼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지?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그들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카렐로타, 내 말 잘 듣거라. 네가 거기다. 7언덕 쪽에서 화물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겼다던데. 차기 가주로서 널 파견하도록 하지. 거절하겠어. 뭐라고? 난 거절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의문스럽게 죽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부품이 밖으로 흘러나간 것도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 부품 일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문이 개척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와 가문 사람들을 봐. 야망은 대가.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러니 왜 꼭 모든 걸 밝혀내야만 하지? 조부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 그럼 여기까지 하자. 나는 당신을 설득할 수 없고 당신도 날 미안해. 정식으로 나쁜. 그런데 이런 물건은 보관하기 쉽지 않은데 계획을 좀 바꿔야겠어. 방금 통신 알아. 하지만 이 단말기를 가지고 은행 나도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부두라고는 하지만 여기 물건은 화물이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 설마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늦어서 아까 그 에너지 반응이 끊어졌다 이어지길 반복하고 있어. 이런 곳에 보통 유리가 아니라 여기가 핵심 데이터. 아니면 나를 위해 설계된 함정? 또 만났군, 젊은이. 내가 누군지 알고도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군. 카를로타가 피에르 씨는 항상 조부님과 함께 있다고 말해줬거든요. 피에르 씨와 함께 서 계시니 분명 조부님이시겠죠. 제가 바로 알아차린 것도 이제야 알겠네요. 처음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었는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여기에 온 건 내가 아니라 먼저 피에르에게 확인해 보도록 한. 전에 같이 얘기했 간신히 이어나가는 균형 사이에서 작은 조각은 균형을 위해 본래의 특성을 억누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완벽이라는 틀.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에게 나의 틀을 넘겨줄 생각도 없지. 그 아이가 진심으로 믿는 파트너와 함께 진정으로 바라는 틀을 찾는 모습을, 동족을 위협하는 가문의 사람을 처벌하는데 자비란 없네. 친아들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 해결책은 이번 군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젊은 세대가 우리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 보관하기 좀 까다. 단말기 본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아니지. 누군가 이 단말기를 조작한 건 사실이지만 다 됐네. 단말. 베넷의 시체는 다 처리했나? 이미 성 밖으로 빼냈습니다. 잔상이.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수도의 놈들에게 가문 사람을 죽이라고 강요받다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다. 놈들한테 핵심 데이터 부품을 넘겨주기만 하면 피살리아를 대신해 권위자의 인정을 받는 동맹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도시 안의 다른 공명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할. 그리고 베넷에 관해서는 수도의 놈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참이었다. 녀석은 알아선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스칼렛 벨벳에 관한 일을 물고 늘어지던 순간 우리 모두는 그 폭우를 겪었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어. 희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쟁이 아니라 넌 이미 가문을 떠났으니 나를 위해 무엇을 더 해주기를 바라진 않겠지만 이 단말기를 카를로타에게 건네주면 좋겠군. 안에 뭐가 있지? 단말기의 행동 궤적과 데이터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3일 후 난 가문을 대표해서 수도회와 협상에 베넷을 생각해. 이 일을 끝내기만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코폴라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단말기로. 아니, 너무 위험해. 맞다, 베넷. 당분간 죽은 사람의 단말기에 주의를 기록하고 덮어 씌운 다음 잘 보존해서 증거로 남겨놓아야 돼. 만약 언젠가 내가 함정. 카를로테가 위험에 빠졌단 소리잖아. 저 아이의 도움이 있지 않은가. 나는 저 아이도 카를로. 저건 뭐지? 가문은 너를 지켜주고 갑자기 그 일들이 생각난 건 거울에 손을 댔기 때문인 건가? 에너지 결정체로 구성된 거울에 숨겨진 영역이라. 절묘한 함정이네. 하지만 주인 없는 에코가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위협이 되고 있어. 이 영역의 주파수 변동이 불안정한 것 같아.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어. 파티를 시작할까? 날 알아보겠어?
내 손안에. 이제 더 이상 귀찮은 녀석들은 없겠지. 이렇게까지 날 막는 이유는 아마 저택 안에 출구와 단서가 있기 때문이겠지. 일단 들어가 봐야겠어. 날 따라와 줄래? 날 따라와 줄래? 가구나 배치는 저택과 아주 비슷하지만 아예 차이가 없는 건 아니네. 위치는 같지만 이 장식품들과 샹들리에는 5년 전 공격을 받았을 때 깨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긴 진짜일까? 아니면 가상을 투영한 공간일까? 네가 말하려는 게 조부께서 반개 고아인 여자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나 말고도 가문 사람이라면 많이들 대단한데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무기만 연구 개발하며 반개, 거울의 표면을 건드린 것만으로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아니,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얘 말은 아까 우리가 널 봤다는 거야. 방금 전에. 맞아. 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옷이랑 액세서리가 파란 액세서리. 듣자 하니 너희가 말한 그 사람이 날 여기로 부른 것 같은데. 아마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있을걸? 맞아. 반대로 말해 조명이 켜지면 고마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 저녁 두 끼 내기 할래? 잡았다. 날 따라와 줄래? 어때? 마음에 든 게 있어? 자, 이제 집회가 열리는 로비로 가보자. 헛! 자, 이리 오거라. 저 말씀이신가요? 그래. 무서워하지 말거라, 카를로타. 무대 오늘은 너의 날이자 내 손녀로서 너에게 나 그리고 가문과 다름없는 틀림없어. 저 아이는 뼛속까지 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몬텔리야. 안쓰러울 정도로 말랐네. 반개인 건 둘째치고
여자애가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야? 내 말이 몬텔리의 성을 직접 계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어딜 봐서 너지? 인정, 칭찬, 영광. 이게 바로 네가 원하는 거 아냐? 얌전히 여기 남아서 전부 얻는 게 어때? 저게 출구인가? 햇살이 눈부셔. 저택의 정원? 그럼 밖으로 나온 건가? 좋아. 이제 문제는 이 순간이 또 어떤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거겠지. 아니, 어떻게 해야 떠날 수... 떠난다니? 이미 날 따라 전에 잘 알면서 되묻지 마. 좋아. 널 이 영역으로 데려온 건 나지만 날 지금 이제부터 나도 카를로타 몬 착각하지 마. 넌 내가 참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한때는 너 반개의 어린아이와 번영한 가문은 어울리지 않았지.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보호에 감사하고 사교 무도회에서 넌 가문의 얼굴이고 경매장에서 넌 뛰어난 투자자겠지만 은연중에 너도 알고 있었잖아.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남들이 널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또 총으로 혼내주려고? 소용없어. 여긴 너로 인해 태어난 영역이지만 내 영역이기도 하거든. 반사된 주파수가 분산되면 재결합할 수도 있어. 오히려 본체에 직접 한 방 쏴보는 게 어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네 속마음을 부인하지 마. 너한테 가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칭찬과 긍정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진가를... 날 알아보겠어? 이렇게! 영광의 축배를! 아직이야. 이것이 예술의 완성. 잘 해냈네. 이게 어떤 과거인지 궁금. 원수들을 쫓는 피의 빛. 기억났어? 잊지 않고 있을 줄 알았어. 그 비는 젠장! 완전히 속았어. 물건 들었어? 비상사태로 넋이 나간 사람. 날 따라와 줄래? 깔끔하게 처리하지.
가문의 세 구역인 남쪽 2가 구역, 서쪽의 부두, 그리고 본부 그리고 피살리아의 녀석들이 본부를 다시 공격한다는 소식과 수도회가 아버지께 먼저 손을 대다.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계야, 코폴라. 조부께서 깨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안을 강구해내야 돼. 아니, 이러면 안 돼. 당시 피살리아 가문은 사람을 보내. 아니, 차라리 놈들이 원한다면 뭐? 피살리아 놈들이 조부께서 회복해서 깨어나시면 뭐라? 하지만 본부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카를로타, 넌 어때? 내 의견을 묻는 건가? 이번에도 철수해야 돼. 동쪽 구역이든 이미 습격당한 남쪽 2가 거리나 부두든 모두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노렸으니 그 방법이 뒤는 내가. 날 따라와 줄래? 깔끔하게 처리하지. 제법인걸. 파티를 시작할까? 어디? 저항해봐. 날 따라. 날 알아보겠어? 내 매력에 빠질 거야. 나한텐 다 보여. 날 따라와 줄래? 깔끔하게 처리하지. 영광의 축배를. 이쯤이 덤벼. 새로운 파도의 도래. 날 알아보겠어? 조용. 이렇게. 펑. 날 따라와 줄래? 화려함을 보여줄게. 내 거야. 정말 멋진 결단이었어.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가 아니야. 네가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알고 있. 어때? 하지만 그때는 코폴라든 최후의 몬텔리가 선택한 행동은 최악이었어. 차출된. 안돼. 시시야, 눈을 떠. 제발 날 좀. 나한테 마지막 했지. 마지막엔 가주인 조부가 뒷수습을 해주셨고, 계획은 예정대로 계속됐어. 하지만 이런 원한을 가지고 넌 코폴라, 그 사람도 그때부터 피난처를 찾을 생각을 하게 된 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코폴 가문의 이익이 게다가 과거에 넌 결정을 내릴 자격도 없었잖아? 아니, 왜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네가 만든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한 번 일어난 일은 모두가 아주 오래. 지금의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그래서 난 이곳을 떠나. 두 번째 협. 왼쪽이어야. 아니면 오른쪽인가? 다시 잘 생각해봐.
내가 진작에 말했잖아. 넌 더 쉬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번에도 또 틀렸어. 정말 네가 오른쪽을 택할 수 있다 확신하는 거야? 그냥 남아있어. 네가 정말 몬텔리라는 성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포기해. 더 이상 시도하지 마. 너무 안쓰러워서 이젠 더 못 봐주겠어. 맞아. 그렇게 계속 가. 조금만 더 가면 돼.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돼. 너 스스로를 의심할 수는 없. 아직도 모르겠어.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꼴이 된 거야. 줄을 잘못 선 결과라고. 대가는 네가 생각하는 아니,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쪽이란다. 넌 방향을 잘못 잡은 게야. 착하지 아가. 어떻게 여길? 혼자선 위험할까봐 걱정돼서요. 이걸 전해주러 왔어요. 총은 실제로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생각엔 이미 결심하신 것 같네요. 가주의 총은 그와 함께한다. 만약 그 총이 손닿는 곳에 있다면 의미는 단 하나. 몬텔리의 이름이 너의 결정을 허락할 것이다. 지금 언제 쏠지, 어디로 쏠지는 모두 내가 결정할 거야! 넌 몬텔리의 도구일 뿐이야. 나를 따르라는 게 뭐가 나? 난 이미 늙었단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나한테 굴복하는 게 뭐가 나쁘단 거야? 속전속결! 소리의 힘태와 일치. 허점이고 메아리 울려 퍼져라! 헷헷! 영광의 축배를! 이것이 예술의 완성! 날 알아보겠어? 속전속결! 소리의 힘태와 일치. 인생은 이걸로 될 때지. 날 알아보겠어? 승리는 내 거야.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방랑자,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볼래? 이번에는
소녀가 선택된 이유에 관한 이야기야. 제 아무리 기도해도 동정은 오지 않고, 생존에 있어서 교리는 쓸모없다. 신님한테 바치는 국물에 손을 댔어. 유모님이 그랬어. 저 음식들은 상해도 먹으면 안 된다. 쫓아가. 말 안 듣는 나쁜 애는 내가 다 잃을 거야. 설마 이 아이가 몬텔이었다니. 그 난장판을 봤는데도 놓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무서운 정신력이에요. 몬텔리에게 딱 어울리는 정신이지. 장식을 무기로 재구성하고 권위의 정의를 깨뜨려 스스로 활로를 찾는다. 이 아이의 피 속에는 우리와 같은 의지가 흐르고 있어. 가자꾸나. 가문은 너를 지켜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거란다. 너는 앞으로 진짜 몬텔리가 될 거야. 그렇구나. 덩컨은 베넷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죽은 베넷의 명예를 되찾으려다 코코폴라는 확실히 단말기의 자체 데이터 기록은 수정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덮어 씌워진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 없지. 사실 난 코폴라와 덩컨이 원하는, 하지만 그런 건 수도회는 처음부터 가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길을 걸었어. 굳게 세워진 높은 벽 안에서 조보와 다른 몬텔리의 선조들은 이미 그 부와 강대함은 자유의 보장이며, 몬텔리는 수도회와 수도회의 속박을 깨고 가문은 항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했다시피, 수도회와 정면으로 붙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코폴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스칼렛 벨벳이 그랬지? 이틀 후에 나랑 같이 그 사람들한테 교역장에는 도착한 거야? 똑참, 위장하는 거 잊지 마. 회의장 출구는 하나뿐이라 내가 따로 전담자를 배치해놨어. 위층의 응접실은 이미 예약되어 있어서 관계자 외에는 접근할 수...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뭐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좀 특수해서 이중으로 검증이 필요하니 이게 누구야? 튤립이잖아.
왜 아직도 문 앞에 멍청이 서 있는 거야? 드디어 왔고. 튤립 코인의 튤립이라. 아, 생각났다. 금고 쪽이었군요. 마거리트 레스토랑에서 같이 술도 마셨고요. 어쩐지 귀한 손님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앞당겼다고 하더라니. 금고 쪽 분들은 똑똑하네요. 자, 그만. 인사말 같은 건 나중에. 잘 들어갔어?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 메인 무대 양쪽을 살펴보면 콘솔과 비슷한 게 보일 거야. 먼저 콘솔을 조작해서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한 다음 내가 어빌리티로 만들어낸 보석을 미리 계산된 위치에 배치해줘. 어때? 문제는 없지? 네, 여긴 다 됐어요. 약속한 장소로 오기만 하면 돼요. 메인홀 응접구역 앞 처리 완료. 메인홀 응접구역 5시 방향 처리 완료. 시선 사각지대 처리 완료. 뒤쪽 창문 구역 처리 완료. 현장 배치 완료. 계획한 시간도 거의 다 됐어요. 그쪽은 문제 없어. 이미 거울에선 벗어났고 신호 차단 장치도 작동시켰어. 수도회 쪽도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는 데 성공했고 짙푸른 비와 치아를 찾는 개도 정각의 종소리를 신호로 시간이 됐다. 곧 수도에 사람이 올 거야. 물건 잘 봐. 실수하지 말고. 얘기 좀 할까? 코폴라? 네가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을 거야. 카를로타, 보아하니 이미 진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군. 어제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거래 시간과 장소를 바꾼 것도 네가 심어놓은 놈이 한 짓이었겠지. 아니, 내가 맞춰보지. 넌 수도회 쪽에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우릴 엇갈리게 했을 거야. 그리고 틈을 봐서 기회를 노린 거고. 아니, 이건 아니야. 너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을 텐데. 코폴라가 약속했던 편안함은 존재하지 않아. 그자는 가문 베넷은 잔상이 아니라 코폴라의 손에 살해당하고 가문의 개척은 결코 혼자 가문 중 누구도 희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난 모든 가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희생을 피할 거야. 약속할게. 아직도 잘못된 길을 택할 셈이야? 아니면
베넷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길을 택할 거야. 거짓말로 만든 우정은 거래할 물건도 잃었고 거래할 상대도 없어. 마치 체면? 이 내가 더 냉정하지 못해서 유감일 뿐이다. 진작 알았다면 너도 나와 그게 뭐 어때? 우리 힘으로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비호를 구하는 게 뭐가 잘... 그래,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 가자. 나랑 함께 해줄 거지? 그럼 같이 가볼까? 스칼렛 벨벳 말로는 그쪽 사람이 이미 던컨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대. 던컨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이 일이 끝나면 돌아온다고 했어. 수도회 쪽에서는 짙푸른 비와 치아를 찾는 개가 코폴라의 부하를 대신해서 협력을 무효화했고, 원하던 핵심 데이터 부품을 받지도 못한 데다 구두 약속도 보장도 받지 못했으니까 수도회도 코폴라 쪽이 협력할 가치가 없다는 걸 이해했을 거야. 또 비가 오네. 예전에 난 가끔 라군나의 비는 불행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 비가 올 때는 핏자국을 지우는 게 더 쉬워. 그래서 복수나 피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비 오는 날이 대부분이지. 하지만 오늘 내리는 비는 좀 달라. 저녁의 비가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씻겨내주면서 난 오히려 편안해졌어. 마침내 진정한 날 되찾고 현재와 미래를 내 손에 움켜쥐었으니까. 잘했다, 카를로타. 그리고 방랑자. 자네가 없었다면 이 아이가 모든 일을 순조롭게 끝낼 수 없었겠지. 너희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지만 내 생각 이상으로 훌륭하게 해주었구나. 너희의 무한한 가능성을. 조부님하고 너 둘이서 나 몰래 비밀스러운 대화라도 나눴나 보네. 전부터 묻고 싶었던 게 있어. 맨몸으로 거울 속 영역에 들어갔을 때
조부님의 총을 나한테 넘겨줬잖아. 조부님과는 언제 그렇게 친해진 거야? 너? 좋아. 이번엔 나랑 호흡이 잘 맞았으니까 당분간은 캐묻지 않을게. 코폴라와 그의 부하들은 가문의 심판과 처벌을 받을 게다. 피는 피로 갚고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 것 누구든 예외가 없으니까. 하지만 많은 일들이 얽혀 있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 같구나.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몬텔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야. 네. 나머지는 맡겨주세요. 근데 그 전에 맞아. 왜? 나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 이별을 슬퍼할 필요는 없어. 이별 후의 매 순간이 재회의 카운트다운이니까.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별에 관한 말이자 삶에 대한 내 태도야. 코폴라가 그 자리를 떠나면 가문에는 더욱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사건에 묶인 일들은 반드시 내가 조부님을 도와서 처리해야 해. 고마워. 조부님 말씀대로 네가 내 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결코 쉽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없었을 거야. 의심도 풀렸고 일도 매듭지었으니까 더 이상 캐츠아이로서 내 곁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한테 이걸 주고 싶어. 내가 말했듯이 가문 사람들은 코드명과 거기에 맞는 물건을 하나씩 갖고 있어. 네 두 눈은 꼭 캐츠아이를 닮았어.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이기도 해. 어빌리티로 재구성된 게 아닌 진실된 마음. 난 네가 네 여정을 멈추기 어렵단 것도 가문의 사람이 되기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난 항상 널 위해 이 코드명을 간직해둘 거야. 캐츠아이. 내가 추천한 최초이자 유일한 구성원이니까.